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테랑TV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의 구체적인 이제 법령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 과목 중에 이제 법령과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고찰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험 출제 패턴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법령은 이제 네 개죠. 네 개 법령인데 각각의 것들이 이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헌법은 조문으로 물론 이루어져 있지만 130개 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과 관련해서는 조문을 암기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에 대한 판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조문에 대한 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조문 그 자체가 문제화되는 것은 15문제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 20%? 나머지는 주로 판례, 거기에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공부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반면에 법령을 한번 보십시오. 법령을 보면은 판례가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까? 즉 또 얼마나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문과 조문 간의 그 국문학적인 문제, 그리고 표현의 문제, 또 조문과 조문 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을 언급하고 어떤 것을 언급되어 있지 않은지, 조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법령 공부의 핵심이고 판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헌법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자법이라고 흔히 통칭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자법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장 총칙 1조하고 2조, 3조를만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대법은요, 총 3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 즉 대통령령, 시행령은 45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78개조죠. 물론 이제 78개조 이 범위 내에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비자법과 여러 가지 각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 그리고 무조건 암기를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패턴, 이것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조문을 보게 되면 즉시 무엇을 한다 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법령은 예민입니다. 즉시, 예민하지 않습니까? 즉시 하게 되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즉 예비군법과 민방위법에만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조문을 나오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죠. 그리고 1급에서 7급 이런 하여간 내용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급이라는 거, 숫자가 들어가 있는 1급, 7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좀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비자법에만 있습니다. 즉 법령에 1급, 7급이라는 표현 자체 비자법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보면 무엇 하거나, 그 다음에 무엇 하고, 즉 or 그리고 and 이런 문장이, 이런 조사가 들어가 있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법과 비자법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한다, 라는 only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할 경우에만 뭐 한다 라는 이런 표현은 예비군법과 비자법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조문에 나타나 있는 아주 미세한 표현 가지고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탁 나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10초 이내로 5에서 10초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빨리 머릿속에 이것이 비자냐 예비군법이냐 민방위냐라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서 딸딸딸 일단 개념적으로만 외워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1장과 1장에 나와 있는 총칙 부분에 대해서 비자법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이 뭐냐면 길자적인 총칙이죠. 1조, 2조, 3조, 3개 조 하나만 쭉 읽어보십시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장 자체를 의미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 1조와 관련해서는 크게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2조와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2조에 대해서는 그 2조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키워드죠. 키워드. 이 키워드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어디서, 근무하는, 몇몇세, 공공세의 어떤 사람이냐. 키워드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서라는 장소, 그죠? 어느 업체냐 하는 거죠. 업체냐 아니면 무슨 뭐냐. 나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나이 또래냐, 그리고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제1조에 뭡니까? 대상자원의 범위. 그러니까 대상자원, 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원이 누구냐 를 서술을 할 때 세 가지 키워드라는 거죠. 어디서 근무하는 몇 세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 먼저 봅시다. 자, 제 1조, 2조에 여기서 인력 자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1조하고 그 다음에 2조의 1항에 나와 있는 인력 자원 중에 1호, 2호가 각각 틀립니다. 자, 1호는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즉 어디서는 건 나옵니다. 업체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만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이가 없습니다. 자, 2호 봅시다.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 19세가 되는 해 현재서부터 대한민국 국민. 자, 어디서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어디서는 어디 나옵니까? 시행령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서라는 건 2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과학기술자는, 취득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자는 어느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공공세가 나옵니다. 몇 세부터 몇 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옵니다. 어떤 사람?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입니다. 또는입니다. 취득한 사람 그리고 과학기술자입니다. 자, 이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1호에는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이가 없어요. 그렇죠? 1호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체에 종사하는 뭐 36세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상 인력 자원이다. 아니라는 거죠. 제 2호에는 어디서와 몇 세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누락이 되면 틀린 문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시까지라는 것이. 다 홀 문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호는 분명히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2호는 뭡니까? 어디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의 제 2조에 보면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 개성에서 국가지방단체와 공공단체, 기업체, 즉 채채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디서라는 것은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는 시행령의 채채채입니다. 채채채. 채채채에서 근무하는 19세에서 60세에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은 귀술자가 취득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항 봅시다. 제 2조 2항. 그러면 물적 자원이란 무엇이냐? 별표에 기재된 물자 업체를 말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별표라는 겁니다. 별표. 그럼 별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별표에서 나온 것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있는 별표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러한 별표, 별표, 그다음에 뭐 표 이런 어떤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붙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령과 부령입니다. 법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비상대비 자원법에는 별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나와 있는 별표가 아니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별표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럼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별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별표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별표 안에 쭉 별표를 직접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기타 대통령령에 근무하는 여기에 해당 별표에 나와 있는 경우를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물적자원 별표 제 타에 보면 감옥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건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표가 법이니까 그 하위 단계인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것을 별표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별표가 대통령령에 딸려져 나오는 별표라고 한다면 그 별표 내용에 있는 저 끝에는 기타 뭐뭐뭐뭐뭐는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고 그 밑에 있는 하급 단계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는 법에 딸려져 나와 있는 별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기타 뭐뭐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표가 법에 딸려져 나오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물적 자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자하고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원인데 물자하고 업체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 내용을 쭉 보면은 물자하고 업체하고 좀 다른 개념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권리, 사용권, 광어권, 조건권, 실용신앙권 권리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물자하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물자하고 업체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별표를 보면 실용신앙권, 특허권, 어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 나오겠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은 뭐뭐뭐뭐뭐 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법에는 뭐 있습니다. 물자와 업체로 되어 있는데 뭐뭐뭐뭐뭐로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포인트가 세 개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아까 처음에 대상자원의 범위 제2조에서 1항 인력자원에 대한 포인트는 제가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는 몇 세 어떤 사람이야 이게 키포인트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고 2호에 나와 있는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 업체를 말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별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 기타 뭐뭐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키포인트고 키워드고 두 번째는 업체와 물자라고 했는데 권리를 서술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도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는 무슨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세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1장의 1조, 2조, 3조에 대해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키워드만 탁탁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장에 사람이 헷갈려할 수 있는 거
법만 알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꼼꼼하게 보지 않을 경우에 5초에서 10초 이내에 빨리 구별을 해야 되는데 법만 슬쩍 보고 딸려 있는 부속되는 조문만 그냥 몇 번 제대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헷갈려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제 1장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딱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총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2장 비상 대비 기관부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